자평명리학의 여러 가지 인연들 중에서 오늘은 자식과의 인연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곳에는 뭐 부모의 유업을 계승하거나 유산을 상속받거나 이러한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자식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 역할은 잘하는가, 자식이 또 부모에 대한 효심은 있는가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행으로 설명하고 육신으로 설명하고 격국으로 설명해서 3단계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뭐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듯이 자식도 생산을 잘해야지 품질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기토가 개수를 만나는 것은 이게 부부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간목이 소토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진짜 그 뭐라고 하던가요? 이쁜 자식, 내가 낳고 싶은 자식을 낳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기에 나면은 약간 알맞음이 있는 자식을 낳는다, 가족 간의 융합이 되는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됩니다. 기토가 정화를 또 머금고, 그리고 이렇게 화급금하는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 현상이 됩니다. 정신을 닮은 자식, 몸을 닮은 자식, 그래서 이쁜 자식을 낳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화목한 이제 부녀지간, 뭐 모자지간 등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를 머금고 화급금에서 뭐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또 무토가 임수를 머금고 수생목이라는 소토를 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런 것들도 약간 품질이 좋은 자식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가장리는 자식, 그러니까 믿음직한 자식, 그리고 의지가 될 만한 자식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오행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저 자식 언제 나면 똑똑한 놈 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죠. 가끔가다입니다. 뭐 자평명리학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 태기린이 뭐니 이런 것들도 더러 이제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뭐 하늘에서 점지하고 삼신 할머니가 뭐 이렇게 인도에서 낳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낳을 수도 없고 그런 거는 또 안 되죠. 자식 사정 보고 부부가 이렇게 거시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염두에 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으로 자식의 안위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육신으로 지정하면 자식을 뭐로 보냐면 식상으로 봅니다. 식신과 상관이라는 걸로 보죠. 자식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신왕하면, 일간이 근왕하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컨트롤 해줄까요? 그럼 일간이 근왕하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지나치게 저처럼 근왕하면 독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근약하면 우리 충청도 말로 자식한테 뭐 휘둘린다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식에게 비겁은 무엇이냐? 위탁 교육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그런 거 있죠. 아기를 유치원 보냈는데 한 대 탁 때려가지고 뭐 애가 넘어진다, 뭐 애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그건 바로 비겁이 쟁제를 하면 위탁 교육이 효과가 없습니다. 비겁이 식상을 잘 생하면
위탁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탁교육이라는 거는 뭐 아기를 뭐 유치원 보내거나 학교 보내거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맡기거나 이런 현상을 위탁교육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고 이게 매우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겁이 식상을 잘 생하면 믿고 맡겨셔도 되는데 비겁이 식상을 생하지 않고 쟁제를 하게 되면 CCTV 다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성이라는 것은 자식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스스로 독립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독립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는 건데 식상이 재성을 식상생계하면 스스로 나가서 독립을 해서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해나간다 이런 독립심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점은 비겁이 식상을 생하지 않고 쟁제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상생제하면 스스로 독립을 잘한다. 근데 식상생제를 못하고 비겁이 재성하고 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부모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남한테 위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성은 부모 역할입니다. 자식의 위탁, 자식이 스스로 나가서 행동하는 것, 그 인성은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명리학의 용어 중에 도식, 상진, 파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나친 관여가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인성 과다는 지나친 관여가 있고 인성이 너무 허약할 때는 또 자식한테 무관심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긍정적인 면으로는 인성이 중화가 이루어야 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인성이 너무 지나치면 관여가 심하다. 그리고 인성이 너무 허약하면 무관심이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격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격국에는 격이라고 하는 10개의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둘러싼 상신과 구신으로 나누는데 상신이라는 것은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거는 직업적 도움에 대한 부모 역할을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인격적 도움이라든가 삶에 대한 바탕을 한 거고 이건 직업적 도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모가 직업적 역할에 대해서 도움이 많다 상신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잘한다. 직업적 측면, 생존적 측면에서 봉양을 잘한다. 그거는 구신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평명리학 서책 중에서 공통보감에 배우자와 자식을 희용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간간히 등장하는 문제는 공통보감을 서머리하는 해설편에서 2020년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